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 카리얼 산업정책연구소 편 진행을 맡은 MC 장희라입니다. 제가 오늘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찾은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분석하고 정책을 기획하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의 핵심 산업정책연구소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현재와 미래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만나보러 가시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현실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정책연구소의 정책전략실 유영호 실장님과 산업분석실 이호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책전략실, 산업분석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두 부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나요? 정책전략실은 말 그대로 정책과 전략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대내의 환경 변화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대응해서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정책이나 전략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동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기술 로드맵 수립, 기반 구축, 인력 양성과 같은 다양한 신규 사업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 산업의 다양한 분야별로 정책 기능이 분산돼 있었는데요. 2022년 10월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정책과 전략 기능을 통합해 정책 전략실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또 신속하고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모빌리티 대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분석실에 어떤 업무 담당하고 계시나요? 저희 실은 크게 세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동차 산업이랑 유관 산업에 대한 통계를 이제 모아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모은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 모델을 개발을 하고 또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이나 기술, 정책에 대한 동향 같은 것들을 조사 분석해서 그 조사 분석 보고서를 업계분들에게 서비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 자체는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해오던 일이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2022년 10월부터 이제 별도 조직이 생겨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부서 이런 점이 좋다, 이런 거 장점 하나씩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책전략실의 경우 정부 정책이나 그다음에 전사적인 경영 전략에 대한 대응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업무 강도는 좀 높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업무를 한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자부심 그것뿐인가요? 산업분석실은 어떤 또 이런 점이 좋다? 저희 실은요, 외부에서는 접하기 힘든 통계 같은 것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어떤 동향 같은 것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업무에 재미를 붙여서 좀 하실 수 있는 편입니다. 다음은 정책전략실 질문인데요. 정부 정책에 따른 연구원의 역할이 있을까요? 정책의 목표가 우리나라 현재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미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인데요. 이런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글로벌 기술 변화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되 국내 자동차 산업의 장단점을 면밀히 반영을 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유연하게 반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가 약 1만 개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서 일일이 다 수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기술 트렌드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개개인이 학습을 통해서 쫓아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자동차연구원은 그 자동차 부품업계와 밀접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800여 명에 가까운 기술 전문가들이 각종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렴된 의견들을 정부와 소통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또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역할을 저희 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연하고 발빠른 정보 습득력이 필요하겠군요. 예. 그걸 연구원분들이 해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비밀일 수도 있는데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기획이나 아니면 정책 발굴에 대해서도 또 한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저희 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이 많은 부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자랑을 하자면 현재 이제 이미 발표된 정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자동차 구매 계약하시고 아직까지 차 못 받으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발발하자마자 정부와 저희 연구원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 모여서 단기, 중기, 장기적 측면에서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난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런 수급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종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즉시 실효가 됐고요. 우리나라 완성차 생산의 차질을 좀 최소화하는 데 실제로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뿌듯하게 수행했던 업무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한국자동차연구원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산업 동향 리포트가 발간되고 있는데요.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격월로 모빌리티 인사이트도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모빌리티 인사이트는 산업 동향이나 다르게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 컨텐츠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연구원 내부와 외부의 각계 전문가분들을 모아서 그 전문가분들이 가진 전문성과 통찰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저희가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산업통계 DB 구축 실행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DB 구축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고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분석실에서 지금 산업통계 DB 구축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분석실이 2022년 10월부터 출범이 됐는데요. 그래서 아직 초창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은 자동차 산업과 이제 유관 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통계를 좀 더 깊이 있게 많이 모아서 축적을 하자.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분석을 하자는 취지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이제 어떤 DB가 구축되는 단계보다는 기획 단계에 가까워서 어떠한 통계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관들이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산업통계 DB 구축이 잘 되면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2022년에 전기차 이런 것처럼 자동차 산업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산업분석실에서 판단하기로는 2022년 자동차 산업은 어땠고 2023년 자동차 산업의 전망은 또 어떤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2022년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반도체 수급난이 장기화되면서 그 영향이 계속 그 영향권에 있었고요. 그 와중에 연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크게 들쭉날쭉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서 있었던 대기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빠르게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수는 약간 부진했지만 생산과 수출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생산은 340만 대, 수출이 208만 대를 했는데요. 이게 각각 정기연 동기 대비로 8%, 12% 증가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친환경차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친환경차가 49만 대 수출을 했고 이게 전년 대비 38% 늘어난 수준입니다. 내년도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그 내년도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많았는데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빨리 올라가고 있어서 경제에 대한 환경이 좀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습니다. IMF나 OECD 같은 기관에서도 연중에 내놨던 전망치보다 지금 최근에 내놓은 전망치가 이제 하향되고 있고요. 자동차 산업 자체가 경기를 많이 타는 산업이다 보니까 내년도 전망은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현실화가 된다면 내년 자동차 산업이 좀 나아질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이 섞여 있다 보니까 지금 내년도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 뒷심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내년에도 또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기사를 통해서 체감을 하고 있긴 있었어요. 자동차 부품 공급난 때문에 잘 못 받고 대기가 길어지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긴 했었는데 그러면 자동차는 도대체 언제 사야 되고 또 추천하시는 차량이 있으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구매 적기라고 하면 차가 정말 필요할 때. 네. 그런가요? 차가 정말 필요할 때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영역은 아니지만 무리한 대출은 가계 경제에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네, 현금이 충분히 있으실 때 구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차량의 경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차를 산다고 하면 사실 하이브리드 차의 매력이 큰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 특히 이제 전기 자체로도 주행이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하이브리드였군요. 아, 정답은 아니고요. 예, 그 가끔 자동차가 언제 제일 싸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이 제일 쌉니다. 아, 지금 지금 내년식으로 2023년형 차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기능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이제 부품이 변화하거나 하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는 항상 지금이 가장 쌉니다. 또 추천하시는 예. 차종이 전기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에 들어간 리튬 가격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내년도에는 좀 안정화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가격이 빨리 떨어지거나 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전기차 보급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기차 보조금도 향후 좀 더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에 이제 구매할 때 부담이 좀 커질 수가 있어서 만약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바로 구매를 서두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 저희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에서 공학하시는 분들은 세단을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SUV 같은 경우는 공학적으로 저항도 많고 무겁고 해서 이제 아름답지 않다. 공학적으로 아름답지 않다고 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차형의 형태는 원하시는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저는 굉장히 생활에 필요한 좋은 정보를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책 전략실과 산업 분석실 부서에서 느끼는 혹시 느낀 점이나 아니면 보람찼던 경험 아니면 뭐 애로사항 같은 거 얘기하실 거 있으실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차량용 반도체 정책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실제 저희 연구원에서 그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었던 정책들이 실제 집행이 됐고요. 사업에 참여했던 부품업계 그 대표님을 최근에 만난 적이 있는데요. 정말로 저희 연구원에서 기획했던 사업을 통해서 단기적인 애로도 해소를 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실제 그 미래성장 동력으로 투자를 하던 부분에 실제 사업화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참 고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참 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산업 분석실은 또 보람찼던 경험이나 애로사항 있으실까요? 저희는 이제 좋은 정보를 생성하고 또 업계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게 임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발간했던 보고서 같은 거를 잘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실 때나 또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해주실 때 이제 그럴 때 저희가 감사함을 느끼고요. 반대로는 언론에서 이제 이런 보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저희가 쓴 내용 중에 혹시 잘못되거나 이런 내용이 있을까봐 저희가 좀 더 고심하고 또 고민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뷰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풀어가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주위에서 한자연 다닌다고 하면 자주 받는 질문이 있으실까요? 자동차 뭐 타냐고 많이 질문을 하시고요. 제가 자동차 연구원으로 입사를 한 뒤에 본가를 한번 찾아갔었는데 자동차 연구원 들어갔다고 그래서 차 좋은 거 타는 줄 알았는데 이제 좋은 거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다음 이제 달에 차를 바꿨습니다. 자동차 연구원 다닌다고 하면은 이제 가끔 연락을 주시는데 이제 언제 연락을 주시냐면 차가 갑자기 시동이 안 걸려. 차 브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차가 고장 났을 때 종종 연락을 주세요.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문의하시지 마시고 동네 정비소를 가면 아주 빠르게 그리고 친절하게 해결이 되니까요. 차 고장 났을 때는 꼭 정비소에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가 나아갈 방향, 기대 아니면 계획은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후발주자에서 세계 5위의 자동차 강국으로 도약한 저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나 코로나 사태나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세계 판매량 3위에 오른 그런 저력이 있거든요. 정부도 지난 9월 민간 합동으로 2030년까지 글로벌 자동차 탑 3에 도약하겠다라는 청사진을 발표를 했고요. 그런 청사진대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톱 3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거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책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 분석실은 또 어떨까요? 지금 자동차 업계들이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별적으로 산업 동향 조사 분석하시고 경영 발침 결정하시는 게 용이하지만 규모가 좀 작은 부품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 실에서는 그런 부품 업계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면 저희 구성원 전체가 높은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계 자료도 많이 수집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좋은 정보 제공해드리자 이런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자동차가 생산되는 거에 있어서 시민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다방면의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또 탑 3 안에 드는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2023년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정책전략실 유영호 실장님과 산업분석실 이호 실장님, MC 장희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